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상품 2개 비교해 봅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리츠 상품을 통해서 미국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3개 상품 비교해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투자 자산 규모가 큰 타이거 상품과 B&Q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요 정보부터 짚어보면 B&Q는 2004년부터 뱅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상품은 2013년 10월부터 미래 S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도 한 10여 년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10월 10일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는 사실 자산 규모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B&Q는 이제 370억 달러나 되고 타이거는 1609억 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지수가 다릅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좀 다르고요. B&Q는 달러로 직접 투자하셔야 되는 상품이고 타이거는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어서 원화로 투자를 하되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으로 인한 차이도 좀 뒤에서 자세히 각각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좀 차이가 납니다. B&Q는 1년에 4번 3, 6, 9, 12월에 배당이 되고 타이거는 월 배당을 기조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배당 소득세 15.4% 적용이 됩니다만 많이들 아시겠지만 타이거는 국내 상장이기 때문에 연금계좌 혹은 IRP에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이연 등 좀 세제 혜택이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도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조금 상이합니다. 1개월 수익률 B&Q는 3.27, 타이거는 마이너스 0.72. 1년 수익률 좀 크게 차이가 나죠. 34%, 또 28% 차이가 나고요. 다만 이제 두 상품 모두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는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1년 수익률 차이가 좀 두 상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전에 1,000만원을 각각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매매로 인한 차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산해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보수 수수료부터 살펴보면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선 타이거는 운영 보수는 0.24%입니다만 숨어있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총 보수 수수료 0.3788%고요. B&Q는 0.12%입니다. 그러나 이제 타이거에는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말씀드렸고 벤치마크로 이전 영상에서 환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 환해지 비용이 S&P 500 ETF 투자했을 때 2.5%, 나스닥 100 투자했을 때는 2.8%나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B&Q에는 이제 또 달러 환전시 비용이 들어가겠죠. 내가 지금 현재 달러로 돈을 벌거나 달러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달러 환전시의 수수료도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숨어있는 비용들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달러의 그 향후 흐름에 따라서 두 개가 좀 반대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약에 달러가 더 강세가 돼서 1,400원, 1,500원 정도씩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통한 기회가 포기하게 되고요. B&Q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1,351원에 달러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 자산 규모에 전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환손실이 달러가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제 원화가 강세가 돼서 1,200원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환손실이 좀 발생이 됩니다. 달러 차트 한번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기초지수입니다. 기초지수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제 딱 봐도 이제 MSCI US 인베스터블 마켓 리얼 에스테이트, 타이거는 MSCI US 리츠 인덱스인데 자세히 이 안에 그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되니까 한 가지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B&Q가 2018년 2월 1일까지는 MSCI US 리츠 인덱스와 같은 지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25일부터 현재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같은 상품은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바로 구성 종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종목이 각각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이 10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B&Q에는 155종목,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상품에는 118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수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모두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탑 10만 비교를 해도
되는 게 이제 각각 포트에서 탑10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BNQ에는 벵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덱스 펀드가 13.37% 들어가 있고, 프롤로지스 6.7,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류 리츠 기업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이 5.9, 이퀴닉스가 4.37 데이터 센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웰타워가 이제 서구권에서 노인주택 임대, 요양 의료 시스템 등을 하는 기업인데 4%,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가 3, 퍼블릭 스토리지 리얼 인컴 코퍼레이션 5죠. 요거 각각 다 3%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얼리티랑 크라운 캐슬이 각각 2.7%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는 합성 상품이다 보니까 타 상품의 그 같은 인덱스 상품들의 그 수익률을 수합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만기별로 이런 상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 두 펀드나 요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도 사실 뜯어보면 요 밖에 나와 있는 구성 종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그 타이거에는 아메리칸 타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타이거와 다른 국내 이제 미국 리츠 투자할 수 있는 국내 ETF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도 아메리칸 타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이거에는 아메리칸 타워가 들어가 있지 않고 BNQ에는 들어가 있다. 그 차이가 있고 BNQ 종목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송신탑, 무선 통신탑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버라이존 등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나 SK 같은 그런 통신사들한테 임대해주고 그로 인한 임대 수익과 관리 비용으로 인한 수익 등을 얻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아메리칸 타워가 BNQ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콤 타워가 들어있다 보니까 BNQ는 섹터 비중이 조금 더 분산되어 있고 고른 편이고요. 타이거에는 딱 봐도 파이가 조금 사이즈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런 한 몇 개 섹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BNQ에는 호텔 리조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타이거에는 이제 호텔 리조트가 약 2.9% 들어가 있고요. 섹터가. 여기 좀 대표적인 주 섹터 한번 보면 리테일 리츠가 BNQ에는 13.2%, 반면에 타이거는 리테일이 17%나 돼요.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얼도 얘는 14%, 얘는 11%로 타이거보다 BNQ가 커버리지가 더 넓고 분산되어 있다.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초지수 성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MSCI 각각 그 지수 사이트를 들어가면 해당 지수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도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짚어보면 최근 이제 그 흐름은 좀 비슷한데, 2023년에는 BNQ가 따르고 있는 기초지수는 11%, 약 12%, 타이거는 약 13.74% 수익이 났고, 2022년에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 2021년에는 40%, 43%.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진행됐던 2020년에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더 크네요. 리테일 비중이 좀 더 컸잖아요. 마이너스 7%로 조금 더 크게 수익이 나고 있고, 이제 2019년에는 얘는 29%, 얘는 25%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만 한번 짚어드리면 기초수 지수가 따르고 있는 성과 자체는 타이거가 13.7%로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앞에서 1년 수익률이 얘가 거의 5% 이상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으로 인한 수익률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분배금, 배당금 부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BNQ는 일단 디비던 데이트 보시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6월, 3월, 12월, 그리고 12월에도 이제 원금 상한이 있었고, 또 9월, 6월, 6월, 3월 이렇게 분기별로 인컴이 이제 일반 배당인데 일반 배당이 진행이 됐고 가끔 이런 원금 상한 등이 있었습니다. 디비던 그레이드 같은 것도 이제 시킹 알파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NQ의 1년 배당률은 3.89% 최근 기준으로요 였고, 디비던 그로스 레이스는 1.62%로 그레이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18년 연속 안전적으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진 그런 ETF고요. 타이거 짚어보면 타이거는 이제 월배당을 꾸준히 2022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이고, 연평균 기준 가격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배당률이 약 4.16% 나오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개시가 됐지만 분배금 자체는 2014년 1월부터 지급이 됐고 분기로 지급이 되다가 2022년 7월부터 월배당을 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월배당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배당금은 어느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가기 이전에 이제 타이거는 연금계좌 IRP 등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세제 혜택이 있고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또 이제 배당소득세에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이거를 연금계좌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그 즉시 붙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이연 혜택이 배당금을 모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일수록 이 과세이연 혜택을 톡톡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이연 혜택은 뭐냐?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15만 4천 원은 지금 당장 떼지 않고 일단 너한테 100만 원은 그대로 줄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네가 다시 투자를 해봐. 대신 이 55세 이후에 투자금을 수령을 할 때 세금을 그때 가서 징수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이제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해보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 과세이연 혜택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제 차익 혜택 부분에서는 이제 BNQ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한 250만 원까지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두 상품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내가 2023년 10월 11일에 각각의 상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했을 경우 배당금과 시세 차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1,000만 원 타이거를에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BNQ에는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10월 11일 환율을 적용시켰을 때 7,468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가지고 BNQ는 그때 10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주수 98주, 타이거는 908주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배당금은 BNQ 같은 경우는 주당 3.37달러, 타이거는 560원이기 때문에 각각 계산을 하면 총 배당이 331달러, 타이거가 50만 8,536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환율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4년 10월 11일 환율을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요 돈은 331달러는 44만 7,610원이 됩니다. 근데 배당소득세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배당소득세를 적용시켜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받는 배당금은 BNQ에 투자를 했을 때 37만 8,678원, 타이거에 투자했을 때는 4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배당금에서도 약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5만 원 정도 타이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타이거를 연금계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총 배당금 그대로 50만 8,536원이 됩니다. 이때 이제 요 배당금에 내가 당장 오늘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차이가 12만 9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거 50만 원은 그대로, 물론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55세까지 내가 꾸준히 이거는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시세 차익은 BNQ가 확실히 좋습니다. BNQ는 이제 2024년 10월 11일 종가가 95달러, 타이거가 이제 13,376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에서 오는 총 차익, 시세 차익이 BNQ는 또 여기 또 환율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249만 원, 타이거는 21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BNQ가 34만 6천 원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어. 그랬을 경우 총 배당금과 그 시세 차익으로 인한 부분 모두 합하면 287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타이거는 257만 6,970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BNQ가 더 좋다. 근데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배당금이 그대로 온다 하더라도 워낙 시세 차익이 지금 BNQ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BNQ가 20만 원 정도 더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만약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배당에 더 중점을 준다 하신 경우에는 저축계좌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과세 이연 효과를 보면서 배당금을 굴려가는 식으로 하는 거에 더 중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시세 차익도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B&Q도 최근에는 더 수익률이 좋았다. 이제 다만 이제 B&Q 역시 그 장기 수익률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기준으로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해 보면 이제 두 상품 모두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 B&Q는 155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좀 더 분산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ETF고 아메리칸 타워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타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차이. B&Q는 달러 강세 시 더 유리할 거고 타이거는 이제 환해지 상품이라는 점 차이가 나고요. 어느 계좌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으로 인한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타이거를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나 IRP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배당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수익률은 두 상품 모두 장기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B&Q는 1년 수익률은 확실히 좋았지만 아무래도 환혜택이 있었던 것 같고요. B&Q 장기 그 수익률 한번 보시면 1년 수익률 34.23, 3년 2.48, 5년 4.74, 10년 7.32%였습니다. 다만 이제 B&Q는 워낙 그 대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시 18년 연속으로 꾸준히 이제 배당금이 지급되어 있다는 점은 메리트 있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배당이 주 목적이라면 연금 IRP 계좌 등에서 타이거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달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달러로 투자하는 게 더 좋아, 달러가 앞으로 더 강세일 것 같아 라는 기조시라면 B&Q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는 영역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두 상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